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오늘 논평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안철수의 팬으로서 너무나도 하고 싶은 말이 많고 또 이 마음속에 재워두고 있는 억울함이 많고 분노가 많아서 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속고 또 속고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이번에도 또 속으면 이건 벌써 몇 번 속는 건가요? 속는 놈이 나쁜 건 세상이 다 하는 일이지만 그런 나쁜 놈들한테 계속 속아주면 그것도 문제가 영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 속을 때는 속은 놈이 나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속아준다면 그 속아주는 자가 바로 바보라는 속담도 있잖아요? 우리가 모두 좋아하고 존경하고 숭배를 하는 안철수, 정말 진짜 바보여서 이런 건가요? 정말 저같이 안철수의 열성 팬이 된 지 불과 2, 3년밖에 안 된 사람도 이렇게나 억울하고 원통한데 지난 10년 동안이나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틈이 없이 안철수만을 지지하고 응원해왔던 여러분들의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안철수 진짜 바보 맞습니까? 처음에는 박원순,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재인, 그리고 이번에는 윤석열까지 벌써 세 번째 속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젯밤에 또 갑작스럽게 새로운 변수가 발생했군요. 윤석열과 만찬을 함께 했고 갈등도 봉합되었으며 약속했던 공동정부도 한치의 드팀이 없이 다시 또 함께 잘 밀고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번에도 또 우리가 모두 안철수와 함께 이 윤석열의 약속을 믿어도 좋을까요? 그리고 윤석열은 또 무슨 마술을 부렸기로 안철수의 마음을 또 갑작스럽게 돌려세울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삼국지 속에 그 유명한 고사성어 사마소 지심이라고 있습니다. 즉 사마소의 마음은 길 가는 사람들도 다 안다는, 여기에 지금 윤석열이 스스로 그 사마소가 되어버렸던 것 아닙니까? 다시 또 비유해드릴게요. 큰 부림소 한 마리를 잡아놓고는 고기도 뼈다귀도 다 함께 골고루 나눠먹기로 약속해놓고 도둑놈 우두머리가 이렇게 나왔던 거잖아요? 난 챙겨야 할 사람들도 많고 또 어려서부터 알고 지낸 40년지기, 50년지기 하는 자들도 한둘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 소의 맛있는 부위, 이를테면 목심이니 등심이니 안심이니 또는 우둔이니 하는 쪽은 다 내가 가져야겠고 안철수 나한테는 그냥 내장과 양지 쪽을 주마 하고 약속해놓고도 정작 고기는 한 점도 안 주고 혼자 다 먹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나머지 뼈다귀라도 줄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그 윤핵관들이란 자들이 또 달려들어 그마저도 다 빼앗아다가 자기들이 우려먹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건강에 해로운 콜레스테롤이 엄청 많은 내장 쪽이에요. 그런데 어제 낮에 발표된 그 3차 인선을 보니까 마지막에 남은 내장, 환경분이, 노동분이 하는 것도 또 다른 놈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도 이 도둑놈 우두머리가 왜 안철수한테는 꼬리곰탕 한 그릇도 안 주냐고 묻고 있는 기자들한테 뭐라고 대답했죠? 이러잖아요. 그거 참 이해를 못하겠네. 난 이미 줄 게 없다고 다 설명드렸고 안철수 다른 불만이 없던데 당신들이 왜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하냐는 거잖아요? 이런 뻔뻔스러움, 이런 무례함, 고기도 뼈도 국물도 다 내가 혼자 먹겠다는 식의 그 탐욕스러움,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포장하느냐면 난 내가 잡은 고기를 한 점도 남구지 않고 정말 깨끗하게 깔끔하게 모조리 잘 요리해서 맛있게 먹어줄 수 있는 실력과 인품만 따져서 나눠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안철수가 추천한 사람들은 자기가 지정해놓은 검사 출신의 감별사들이 감사를 진행한 결과 그 방면에서 실력과 인품이 부족하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먼저 잡은 소는 등심이니 목살이니 사태니 하는 쪽은 아무래도 다 내 친구와 내 지인과 내 인맥들한테만 나눠줘야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미 다 배분을 해버리고 나니 지금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꼬리곰탕 한 그릇도 못 챙겨 먹은 쪽에서는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가서 일러 바쳐야죠. 누구한테? 국민들한테. 언제요? 가깝게는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 그리고 멀게는 이태리에 있게 될 총선에서 국민들은 반드시 소도둑의 탐욕을 징벌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혹시 저희 이 비유가 너무 과한 것은 아닌가요? 하지만 최소한 저는 이번 윤석열 안철수 공동정부의 이 공동정부라는 말을 이젠 정말 써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젯밤에 다시 또 이 공동정부 계속 한다고 하니까 일단 계속 이렇게 불러주죠. 이번 이 공동정부 초대 내각 인선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 확실해진 것은 윤석열도 전혀 저 박원순이나 또는 문재인이나 거의 한치도 다를 바 없는 사기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닙니까? 분명하게 대국민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 공동정부 인수위부터 정부 구성까지 그리고 모든 국정과제에 있어서 안철수와 반드시 함께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그 공동정부의 상대자인 안철수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한덕수라는 70대 노인네로 바뀌어버립니까? 그리고 이 노인네가 책임 총리가 되어서 그러니까 책임지고 제청했다는 초대 내각 인사가 아니 어떻게 되어 최면 윤석열이 40년직이요 50년직이요 법대 후배요 거기다 한동훈까지 전부 이런 군상들을 모조리 한덕수가 제청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능력과 인품에 있어서 자기들은 최고를 골라왔다는 거잖아요. 최고 맞습니까? 그리고 그 최고라는 건 누가 감정한 거죠? 그리고 그 감정 결과는 또 누가 인정해 주는 거죠? 아 정말 기가 막히군요. 사마소의 그 음험한 심보가 무엇인지를 위나라뿐만 아니라 총나라 오나라의 백성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데도 사마소 본인이 나서서 우리 위나라는 총나라와 오나라와 국민통합할 것이고 서로 네 나라 내 나라 할 것 없이 백성들이 다 함께 잘 사는 그런 좋은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사기치고 지금 그 거짓말이 다 들통나버린 것 아닙니까? 이 사마소의 마음 이제는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할 것 없이 천하의 백성들이 모두 알고 있고 삼국의 어린이들은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사마소의 마음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네. 사기쳐서 간뼈 먹고 등쳐서 콩팥도 빼먹네. 사기친 자가 나쁘냐 속는 자가 바보냐.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사기친 윤석열, 속아버린 안철수 두말할 것 있습니까? 당장은 사기꾼에게 먹을 날이 더 많죠. 사기당한 바보에게는 아무것도 없을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사기꾼한테 들러붙어 있는 그 수많은 대한민국의 썩은 보수파 털티브들 좀 보십시오. 이렇게나 지금 보수가 썩을 대로 썩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오늘 논평의 제목을 만들 때 썸네일에다가 뱀 그림까지 만들어서 넣겠습니까? 윤석열의 사심, 여기서의 사심은 바르지 않은 간사한 마음의 그 사심이라는 사자가 아닙니다. 뱀 사자와 마음 심자를 사용한 사심입니다. 비뚤어진 마음의 사심은 그냥 간사함을 의미하지만 뱀 사자를 사용하는 사심은 이건 그냥 보통의 간사함을 넘어 사전적으로 해석하면 남을 해치려는 음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사가 있잖아요. 착하고도 선량한 서생이 과거를 보러 가는 길에 길에서 다 얼어 죽게 된 뱀을 발견하고는 그 뱀을 자기 품속에 넣어서 따뜻하게 녹여줍니다.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그렇게 다 죽게 된 것을 구해줬는데 설마니 구해준 은인인 자기를 물기까지 하겠는가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뱀은 살아나는 순간 바로 그 두 가닥 혓가닥을 내에 휘두르면서 자기를 구해준 은인을 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는 순간이 어떻게 됩니까? 독이 뿜어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은혜를 모르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을 가리켜 뱀 같은 자, 승냥이 같은 자라고 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착하고도 선량한 서생이 안철수라면 안철수 덕분에 서울시장을 10년 넘게 해먹었던 박원순이 그랬죠.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고 원수로 갚았던 건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그리고 또 문재인도 그랬죠. 어떤 의미에서 문재인은 박원순보다도 오히려 더 고역했다고 볼 수 있죠. 생각해보세요. 문재인은 그 자신에게는 오로지 고맙기만 한, 은혜롭기만 한 안철수에 대하여 이자들은 드루킹까지 동원하여 8천만 개도 넘는 댓글을 달아서 한마디로 인터넷 테러를 감행했던 것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오늘의 윤석열로 이어진 이 황당함. 종이 쪼가리를 해서는 뭘 하냐? 종이 쪼가리 믿지 말고 날 믿어달라고 하더니 나라는 이자가 결국 그 종이 쪼가리 한 장보다도 못한 자였음을 지금 온 시장이 되고 공표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왜 착하고 선량하기만 한 안철수는 이렇게 박원순 같은, 문재인 같은, 그리고 윤석열 같은 사마소들한테 계속 이렇게 사기만 당하고 이용만 당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나 처참하게 정말 10등급 취급을 당하게 됐냐고. 그래서 안철수 본인보다는 오히려 안철수의 지지자들과 특히나 열성 팬들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넘어
보복과 복수를 다짐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윤석열과 그 윤핵관들과 윤지인들과 윤인백들에게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 착한 사람들의 분노, 그 선량한 사람들의 보복,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절대로 함부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을 수수천 년의 인류의 역사가 증명해주고도 남은 있습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 인과보응이라는 말, 권선징악이라는 말, 이런 수도 없는 유명한 명언들이 왜 생겼겠습니까? 고전까지 뒤집어볼 것도 없이 바로 박원순의 말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 문재인의 쓸쓸한 퇴장, 이런 것들이 모두 착하고 선량하고 순수했던 안철수를 사기치고 이용해먹고, 그리고 그 이용 가치가 아직 사라지기도 전에 바로 토사구팽하려다가 벌어졌던 자업자득의 인과보응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인이 군자를 능멸하면 하늘이 군자를 대신해서 반드시 그 소인을 징벌하게 됩니다. 이건 절대 빈말이 아닙니다. 두고 보세요. 가장 좋은 신뢰로 지금 그 심판의 시간, 그 징벌의 순간이 아주 가까이에 와 있는 자 하나가 지금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바로 이준석이죠. 정말 거의 매일이다시피 단 하루라도 안철수 씹지 않고는 편하지 않을 것처럼 오로지 안철수만을 헐뜯고 씹어오는 재미로 살아왔던 이 이준석. 이 친구가 이제 조만간에 그 심판, 그 징벌의 시간과 맞닥뜨리게 된 건 아니고 뭡니까? 오늘 전평은 제가 너무 흥분을 해서 쓸데없는 긴 말이 너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하되 제가 서둘러서 몇 가지 핵심만 딱 찍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 우선 첫째, 저는 엊그저께 인수위원회에서 사퇴한 이태규가 죄송하지만 오버했다고 보여집니다. 이태규가 행안부 장관을 원했다는 소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크게 오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안부는 경찰을 관장하는 부서인데 생각해보세요. 경찰은 검찰과 함께 통수권자가 각각 한 손에 하나씩 잡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무기인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안철수 개인 이태규에게 줄 수 있겠어요? 욕심낼 거가 따로 있죠. 결국 이번 1차 인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검찰 쪽을 관장하는 법무장관은 그야말로 복심 중에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에게, 그리고 경찰을 관장하는 행안부 장관 또한 그 자신의 수십 년 지기요 법대 후배라는 자한테 맡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이태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진짜로 자기 주제를 모르고 근본상에서 불가능했던 것을 욕심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문제이고,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어제 저녁에는 윤석열이 또 무슨 방법으로 안철수의 마음을 돌려세울 수 있었는가 하는 건데, 이미 윤석열에게 속았고 나오고 마음을 접고 있었을 이 안철수의 마음을 돌려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 공동정부 끝까지 함께한다고 다짐까지 받아냈다잖아요. 이 이면에 무슨 밀약이 있었을까 하는 문제인데, 제가 지금 그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윤석열은 분명히 이렇게 설명했고 약속까지 해드렸을 거예요.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 너무 적나라하니까 역시 다시 또 비유해드릴게요. 먼저는 이렇게 설명해드렸을 겁니다. 일단 1차 내각 인선에서는 내가 이미 약속해둔 측근과 지인과 수십 년의 인연들이 너무 많아서 맛있는 등심과 목살과 갈비 같은 쪽은 여전히 그들한테 나눠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족이랑 사태랑 그리고 특히 꼬리랑은 잘 보관해두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특히 속꼬리, 그걸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도 모두 잘 아시죠? 다듬어서 포장한 속꼬리, 그거 등심보다 더 비싸거든요. 이런 것들 다 챙겨두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당신한테 주마하고 약속했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비싼 속꼬리, 그건 혹시 무슨 자리를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아주 대놓고 까드릴게요. 방금 설명드렸지만 행안부는 이태규가 욕심을 잘못 낸 겁니다. 검찰을 관장하는 법무와 경찰을 관장하는 행안, 이건 윤석열이 절대 아무한테나 줄 수가 없죠. 욕심낼 걸 욕심내야죠. 그렇지만 지금 인수위원으로 있는 김덕윤, 이분 잘 아시죠? 안철수의 복심 중에 복심, 신복 중에 신복. 얼마 전에는 서울시 정무부시장까지 하셨잖아요. 이 친구 지금 인수위 사회문화 쪽에 있잖아요. 짐작이긴 합니다만 틀림없이 방통위원장 할 것 같아요. 이분이 사람들이 순수하고 또 진실해 보이고, 특히 이태규 이상으로 안철수의
신복 중에 신복이고 복심 중에 복심이니까요. 저는 윤석열이 어제 만찬에서 이 방통위원장 틀림없이 안철수에게 주마하고 약속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오늘 논평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안철수의 마음을 돌려세울 수 있게 된 가장 중요한 약속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인수위가 잘 마무리되면 바로 당으로 복귀하여 당권을 장악할 수 있게끔 안철수에게 약속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걸 100%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준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준석을 제거하는 방법은 아주 많죠. 특히나 윤핵관들에게 이준석은 지금 그냥 하루살이에 불과합니다. 그냥 아침 해장거리 정도도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잖아요. 이른바 윤핵관들이란 이들은 모두 검사 경찰 출신들입니다. 당장 경찰이 이준석을 공개 소환만 하면 이준석은 바로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끝이 나는 겁니다. 그 소환 시간을 누가 결정할까요? 그건 틀림없이 윤석열이 결정하죠. 윤석열이 입김 한번, 그 밑에 윤핵관들이 다 알아서 정말 번개같이 솟아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나마도 이준석의 체면은 좀 살려주고 보자는 식으로, 그리고 지방선거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으려고 한다면 윤석열은 어제 만찬에서 틀림없이 인수위 업무가 끝나는 그 시간에 맞춰 바로 통합전대를 열고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방법, 이를테면 이준석에게도 스스로 내려올 수 있는 그 퇴로를 열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하면 안철수에게는 확실하게 당권을 약속했을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저희 이 짐작이 100% 맞습니다. 이게 아니고는 이번에 윤석열은 절대로 안철수의 마음을 못 붙잡습니다. 그럼 오늘 논평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은 정말 힘든 하루하루였습니다. 속고 또 속는 안철수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이젠 정말 뭐라도 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 분통한 마음을 풀 길이 없는 때인데 바보 같은 안철수가 어제 또 한 번 속아주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도 또 안철수와 함께 다시 한 번 또 속아주는 수밖에.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 분노를 절대로 사그러뜨리지 말고 조금만 더 재워둡시다. 그리고 이미 당긴 활시위는 절대로 풀지 마시고 그대로 겨눈 채로 계속 지켜봅시다. 왜냐하면 이번 또 한 차례 속임수, 이건 절대 오래가지 않을 거니까요. 5월이면 인수위 곧 끝나고 6월이면 곧 지방선거가 시작됩니다. 그때까지 이 겨눈 화살들을 절대로 풀지 마시고 모두들 두 눈을 똑바로 뜨시고 지켜보십시다. 비록 지금은 정말 억울하고 분하지만 그러나 정의는 반드시 선량하고 착한 자의 편이란 것만큼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